네, 안녕하세요. 오늘 fem튜브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 우리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림 그리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산업이나 이런 공학에서는 함수로 여러 가지 곡선을 표현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베지의 곡선을 들 수 있는데, 이 베지의 곡선은 프랑스 르노 자동차의 공학자였던 피에르 베지에가 사용하면서 많이 알려지게 된 곡선인데요. 이 피에르 베지에는 자동차 차체의 이제 여러 가지 곡선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베지의 곡선을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함수식으로 되어 있죠. 또 다른 예로는 벡터 기반의 프로그램인 일러스트레이터를 들 수 있는데, 이 일러스트레이터는 이렇게 두 점을 찍고 이렇게 곡선을 이제 그렸을 때 이 곡선을 수식으로 이제 저장을 해서 처리를 합니다. 비트맵으로 다루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확대해도 깨지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정교한 작업이 가능하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예를 들면 정구름 데이터를 들 수 있는데, 정구름 데이터는 물체를 3D 스캐너로 이제 스캔해서 물체 표면에 있는 이제 점의 좌표를 이런 모은 데이터거든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주로 하고자 하는 거는 원래 이제 물체 형태를 이렇게 복원하는 걸 이제 하려고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 점들을 이제 함수를 표현해서 복원하는 방식으로 보통 많이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산업이나 공학에서는 함수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곡선들을 표현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와 유사하게 우리가 오늘은 함수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프로그램 중에 이제 무료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지오지브라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한번 함수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지오지브라를 이용해서 이제 그림 그리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지오지브라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죠. 이렇게 지오지브라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은 사실은 이제 온라인 상에서 그냥 여기 뭐 그래픽 계산기 같은 걸 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다운받을 수도 있는데, 여기 가운데 약간 오른쪽에 앱 다운로드라는 메뉴가 있죠. 여기서 뭐 지오지브라 5라던가 지오지브라 6 이런 거를 여러분이 클릭해서 설치하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설치를 하게 되면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화면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죠. 그림을 그리기 전에 이제 이렇게 함수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던 몇몇 학생 작품들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캐릭터 그린 거를 몇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오지브라 이제 예전에 학생들이 이제 과제로 했던 작품들인데, 정확하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지오지브라 기능이 많이 있거든요. 정확하게. 근데 함수랑 분식 영역만 이용해서 그린 거예요. 이제 오히려 다른 기능들을 우리가 이제 이용하게 되면 함수로서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원래 취지에 좀 맞지 않게 이상하게 이제 접근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함수와 부등식을 이제 이용해서만 그린 작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 이제 미니언즈죠. 이렇게 여기 보면은 되게 많은 수식을 이용해서 이 캐릭터를 표현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게 많이 있는데 그냥 몇 개만 좀 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인 작품. 얘는 이제 만화 중에 이제 스펀지밥이란 만화에서 뚱이라는 캐릭터. 이 형태는 되게 단순하지만 사실 이 정도를 그리려고 해도 되게 많은 함수를 이용해야 되고, 되게 이제 뚱이의 원래 모습과 되게 유사한 형태로 잘 그린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보면은 이렇게 이제 학생이 그린 작품 중에 제일 잘 그린 거거든요. 이제 학생이 그동안 받아봤던 작품 중에선 아마 여러분이 잘 모르는 친구도 있을 텐데, 이제 영심이라는 1990년대에 나왔던 만화가 있어요. 거기서 영심이, 얘가 동생인 순심이 영심을 좋아하는 왕경태라는 학생인데, 특히 이제 이 왕경태라는 학생과 순심이라는 캐릭터를 상당히 디테일하게 잘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얘는 뭐 정말 많은 이렇게 함수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린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캐릭터를 여러분이 그려볼 수도 있고, 자화상을 그린 작품도 있는데 자화상 그린 거를 좀 보여주도록 할게요. 역시 이제 많지만 몇 개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대표적으로 그린 게 이제 이런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정확하게 이제 역시 함수와 이제 부등식 영역만 이용해서 이제 그림을 그린 거고, 제출했던 학생 중에 거의 가장 잘했던 작품인데, 이거는 뭐 실제 그냥 사진이라고 할 정도로 디테일하게 그렸죠. 정말 많은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까지도 그렸던 친구가 있습니다. 이제 부등식 영역을 만약에 이용한다 라고 하면은 이제 색칠까지 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여주려는 이 작품은 화면이 뜨지가 않네요. 자, 잠깐 기다려 볼까요? 네, 이제 떴네요.
자, 지금 이제 보여주는 이 작품은 이 부등식 영역까지 이용한 거죠. 이렇게 색칠까지 하는 게 가능하고, 하나만 더 볼까요? 뭐, 요 작품 마지막으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사실 이제 다른 작품들도 친구들이 다 이제 부등식 영역 이용하는 거랑 이제 함수 표현으로 한 건데 상당히 이제 잘 했던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상당히 잘한 작품인데 이렇게 이제 함수식을 여러 가지 이렇게 연결한 것들이 눈에 보이죠? 이걸 이용해서 지오지브라로 이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제 함수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제 이렇게 지오지브라 메뉴창이 있는데 아마도 글씨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글씨를 좀 키워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그 많은 기능들을 다 알아보려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함수를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부등식 영역이 나타내는 거, 요것만 알아볼 거예요. 요것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멋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프로그램 여러분이 이제 설치해서 이렇게 화면에 실행하면은 크게 창이 3개가 있는 게 보입니다. 여기 대수창, 여러분이 입력한 여러가지 함수들이 보이는 창이죠. 기하창, 여러분이 이제 그린 여러가지 그림이 보일 창이에요. 여기다 이제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입력창인데 여러분이 여러가지 이제 입력할 함수들이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해서 우리가 그림을 이제 표현할 겁니다. 일단 간단한 형태의 함수를 이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y는 x제곱 2차 함수죠. 이렇게 2차 함수가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지수를 선생님이 표현할 때 한번 y는 x 세제곱 해볼까요? 이렇게 이제 위에 꺽쇠를 하고 이렇게 위에 꺽쇠로 우리가 지수를 표현할 수 있다.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루트를 씌우고 싶다 하면 sqrt라고 쓰고, x라고 하면 이제 sqrt가 이제 루트를 씌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루트를 씌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분수는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그냥 y 분수를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렇게 쓰는 건 안 돼요. 이게 지금 이 x분의 1을 쓴 것이 아니라 2분의 1 곱하기 x를 한 거거든요. 따라서 항상 이제 분수식을 쓸 때 조심해야 될 거는 분모에 가로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이제 2x분의 1을 그린 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 x를 만약에 그린다라고 하면 이제 abs라고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절대값 x를 그린 게 되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우리가 이제 그대로 쓸 수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다항식을 해준다. 그러니까 4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이다 라고 하면 이런 식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형태의 함수를 우리가 입력할 수가 있죠. 여기서 sin 같은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고 하면 그냥 sin x라고 해주면 되고, sin x 라고 입력하면 이제 sin x의 그래프가 그려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로그를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로그라고 하고, 이게 밑이 있잖아요. 밑이 2인 로그를 하고 싶다고 하면 이제 2라고 해주면 되고, 밑이 3인 로그를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3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렇게 이제 식을 입력한 것이 확인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이 여러가지 기본적인 함수를 입력을 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함수를 입력을 했어요. 근데 얘네를 만약에 수정하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방금 전에 이 대수창에 입력한 아이들이 나오는데 뭐 클릭을 해서 여기서 바로 수정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더하기 3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하면은 요 식이 이제 수정되는 게 보이죠. 이제 너무 많이 그려져 있어서 혹시 확인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기 앞에 이제 동그라미를 여러분이 체크를 이렇게 풀면은 얘네들을 이렇게 이제 체크된 애들만 보이기 때문에 체크된 것만 이렇게 봐서 우리가 체크가 풀렸네요. 이렇게 체크된 것만 이제 우리가 그림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 이제 얘로 이제 그림을 그린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요 식에서 사실은 이제 선이 검은색으로 가 있는데 색깔을 바꾸거나 혹은 굵기를 조절하거나 이런 걸 하고 싶을 수가 있어요. 그림을 그릴 거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을 여러분이 클릭하면 설정사항이란 메뉴가 있는데 이 설정사항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색상이라던가 색상을 뭐 다른 색깔로 바꾼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스타일에서 선의 굵기를 좀 더 굵게 한다. 이제 투명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약간 이런 걸 뭐 조절을 한다. 혹은 선의 스타일을 뭐 점선으로 한다. 이런 것 등을 다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함수식도 입력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혹시 잘못 입력했다면 수정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색깔, 선의 굵기, 그리고 선의 스타일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처리할 수가 있죠. 여기까지 하면 이제 기본적인 걸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내가 원의 방정식 같은 걸 입력하고 싶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다 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원의 방정식 같은 것도 입력을 할 수가 있죠. 요 정도까지만 하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함수를 다 입력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다만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자 할 때 사실 이제 캐릭터를 그린다라고 하면 무한한 형태의 선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하창을 한번 이동해서 이렇게 보거나 우리가 이제 축소하거나 확대해 보면은 사실은 얘 같은 경우에는 2차 함수를 그렸지만 이 선이 이제 무한한 형태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이제 그리려는 거는 어떤 유한한 선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무한한 선을 그리는 게 이제 필요 없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기보단 지금 방금 전에 했던 것들을 한번 좀 삭제하고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할 건 어떤 유한한 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수를 이용해서 이 그림을 그린다고 할 때 유한한 선을 어떻게 그리는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할 수가 있죠. 명령어가 사실 여러 가지인데 그냥 한 가지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펑션이라는, 그러니까 함수가 영어로 펑션이기 때문에 여기 입력창에다가 펑션이라고 치고 function 이게 이제 함수란 뜻이에요. 여기서 내가 만약에 대괄호 하고 x 제곱을 그려주고 싶다. 얘를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그려주고 싶다. 3까지, 2까지 해볼까요? 2까지 그려지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유한한 선을 그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우리가 색칠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수식을 펑션 메뉴로 이렇게 정하고 그 다음에 범위를 설정을 해서 유한한 선들의 연결로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까지만 해도 이미 여러분들이 색칠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원하는 형태의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내가 색칠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부등식 영역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부등식 영역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등식 영역을 나타내는 거는 사실은 되게 쉬워요. 왜냐면은 그냥 부동호만 써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별반 다를 게 없는데 걔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씩. 자, 이제 만약에 그냥 y는 x보다 크다 라고 하면은 이 y는 x보다 크다라는 부등식 영역이 표현이 됐어요. 그리고 얘를 일단 입력해주고, 만약에 이제 원의 방정식을 한다. 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보다 작다 하면은 이렇게 원의 방정식을 색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역시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원의 방정식은 뭐 그렇지 않지만 y는 x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제 유한한 영역이 색칠돼야 되는데 이제 무한한 영역이 색칠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무한한 영역을 색칠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서 역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범위를 좀 제한해서 그리고 싶다 라고 할 때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새로운 걸 하나 해볼 텐데, a에 x, y, x랑 y로 되어 있는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할 거예요. 얘는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4. 만약에 a, x, y를 이렇게 정의했는데 얘가 는 0이라고 한다면 얘는 사실 원의 방정식이거든요. 왜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가 되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그냥 x와 y에 관한 어떤 함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이변수 함수인데 그냥 쉽게 여러분들은 음함수로 표현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x와 y에 대한 한쪽으로 몰고 는 0으로 하면 이제 음함수 표현이잖아요. 근데 얘만 입력해서는 아무것도 지금 표현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a라는 함수를 정의했기 때문에 얘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이제 이 안쪽이 색칠되는 게 확인이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번엔 b x, y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는 y-x라고 할게요. 역시 는 0이면 사실 y는 x인 1차 함수거든요. 근데 어쨌든 얘는 x, y를 이변수 함수 이렇게 정의하게 된 거죠. 그럼 얘를 이렇게 정의해도 역시 이제 아무런 게 나오지 않죠. 근데 만약에 b가 0보다 크다 이런 걸 우리가 하나 이제 정의하면 이게 이제 색칠되는 거 확인되죠. 지우고. 근데 이제 우리는 뭐를 하고 싶냐면 연립부등식을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ax, y는 이제 원의 방정식 사실 표현한 건데 걔는 이제 안쪽이 색칠되고 y-x는 y가 크다는 쪽이 색칠되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싶다면은 얘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a라는 함수는 0보다 작으면 되고, 그쵸? 동시에 가로를 해줄게요. 동시에 b라는 함수는 가로 열고 b라는 함수는 지금 0보다 크다라고 하면 되겠죠.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걸 해주고 싶은데 여기 입력한 내용을 잘 봐야겠죠. 교집합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집합 기호를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 교집합 기호가 여기서는 우리가 뭐를 입력하냐면
입력창 제일 끝에 가면 여기 알파라고 써 있는 게 보이죠? 얘를 클릭하면은 여기서 얘가 이제 그리고 교집합 기호고 얘가 합집합 기호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입력을 한다. 두 번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봐요. 지금 1차 함수는 위쪽에 색칠이 되고 이제 원의 방정식은 안쪽에 색칠된, 둘 다 만족하는 영역이 색칠된 것이 확인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유한한 영역을 할 수가 있겠죠? 이 교집합을 지금 2개에 대해서만 했지만 3개, 4개, 5개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원하는 형태를 이렇게 틀을 잡아서 그 안쪽을 색칠한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제 여러 가지 함수를 여러분들께서 정의를 해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이 색칠만 해주고 싶은데 여기 나가는 또 선들이 또 무한히 나가니까 얘가 문제예요. 근데 얘는 이제 설정 사항에 가서 지금 직선 불투명도를 0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 직선 불투명 잘못 얘기했네요. 직선 불투명도가 아니라 선 굵기를 0으로 설정을 하면은 이렇게 딱 색칠된 것만 나와요. 봐요. 그럼 우리는 지금 기본적인 함수 입력하는 걸 배웠죠. 그 다음에 그 함수를 정의역을 제한해서 유한한 영역에 이제 그리는 것도 배웠죠. 그 다음에 부등식 영역에서 연립부등식에서 원하는 유한한 영역을 색칠하는 것도 배웠죠.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면 사실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다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원하는 선도 그릴 수 있고 원하는 영역 안쪽도 색칠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딱 이 정도 기능으로 여러분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앞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작품 같은 것도 딱 요 정도 기능만 가지고 다 그림을 그린 거예요. 사실은 이제 뭐 몇몇 더 복잡한 기능을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요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다양한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까지만 설명하도록 하고 학습지를 하나 첨부할게요. 좀 더 이제 지금 설명하지 않았던 몇몇 기능들이 나와 있는 그런 학습지인데, 아마 이 정도 설명을 이해했다면 추가적인 설명을 듣지 않고 이 학습지만 봐도 여러분들이 새로 이제 기능들을 익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실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는 보여주진 않았는데 사실 그림 그리는 건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능을 이용해서 한번 캐릭터나 자화상을 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오지브라 기능은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오늘 함수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지오지브라라는 프로그램 이용해서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 그 다음에 부등식 영역을 나타내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이 기능을 이용하면 여러분도 충분히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한번 뭐 캐릭터나 혹은 뭐 자화상에 도전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방학 알차고 유익하게 보내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